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어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하락한 이후 마이너스 1%에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장 초반에 그리고 프리장에서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1.3%, 1.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종가 기준으로는 하락하였는데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글은 마이너스 4.39% 하락, 아마존은 마이너스 5.1% 하락하는 등 이 빅테크,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좋지 못하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4개의 빅테크 종목이 나스닥을 끌어내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PMI 지표 결과는 증시에 악재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경기 침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인 49.9보다 더 높은 50.4가 나오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를 약간은 불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지표가 안 좋아야지만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그리고 강하게 긴축하지 못하는 지금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옴으로 인해서 증시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PMI의 경우 보통 50을 침체의 기준선으로 잡으면 만약 이 지수가 50을 뚫고 점점 더 내려가면 경기 침체, 반대로 이제 50을 상회하면서 올라가면은 경기의 확장 국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 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확장 국면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다라고 여전히 확장 국면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미국 고용 지표 그리고 미국의 주요 고용 지표 중 하나인 구인 이직 보고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으며 9월 기준 미국의 채용 공고 숫자가 예상치보다 7%나 더 좋게 나오면서 미국의 고용 상태는 여전히 강력하고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뽑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연준이 좀 더 긴축을 강하게 밀고 나가볼 근거 중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에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FOMC 결과가 지금 현재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연준의 피봇이 있느냐, 즉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서서히 낮출 것이냐의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장은 이번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 0.75% 인상을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변수가 없이 11월 FOMC에서 0.75%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최근 증가한 시장의 기대감은 12월에 0.75% 대신 0.5% 증가, 빅스텝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지금 추가적으로 2월 FOMC에서 다시 한번 0.5%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연준이 목표로 하는 최종 금리 4.75에서 5%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최종 금리 도달 이후 2월 FOMC에서 최종 금리 도달 이후에 9월 FOMC까지 지속될 것으로 높은 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내년 23년 11월 FOMC에서 0.25% 정도 낮출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피봇이 일어나지 않거나 파월 의장이 기존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증시가 지금보다 더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11월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특히나 11월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졸츠 보고서 발표가 되었고 이 영향으로 증시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11월 3일 새벽 시간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FOMC 결과 회의가 발표가 되고 11월 4일 고용보고서, 11월 10일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11월은 조심해야 되는 달이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달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일주일 뒤인 11월 8일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미국의 정치 지형도가 크게 바뀔 수도 있는데 침체되어가는 증시와 자산시장 붕괴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큰 역할을 하며 점점 공화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하원의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공화당이 이긴다면 바이든 정부, 민주당 기반의 바이든 정부가 진행하는 각종 법안, 정책들의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민주당의 재선이 생각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모든 것이 뒤바뀌거나 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바이든 정부 정책 진행은 약간은 어려워질 수 있다. 즉 친환경 정책은 약간은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히려 유가를 잡기 위해서 에너지 관련 시추라든지 이런 에너지 개발 관련 종목들이 더 추가적으로 오를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는 끝까지 봐야 되지만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다시 시황으로 돌아가면 다우는 0.24% 하락한 32,653포인트, 나스닥은 0.89% 하락한 1,890포인트, S&P 500은 0.41% 하락한 3,856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지표, PMI 지표 결과와 그리고 졸츠 구인 이직 보고서 공개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으며 유가는 2.18% 상승하면서 88.42불에 도달했습니다. 거의 90불에 근접을 한 상황이며 천연가스는 어제 급등 이후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달러 인덱스는 소폭 상승하며 111.46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으며 PM&Grid 인덱스는 오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욕 구간에 있다. 현재 지표 중에 지금 현재 PM&Grid 인덱스가 탐욕 구간에 있는 것이 가장 불안한 요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1.11% 빠지던 국채금리가 장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락하던 국채금리가 다시 급등하는 경제지표의 발표와 함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년물 국채금리가 4.5%에 도달을 했으며 10년물 국채금리는 그래도 큰 급등까지는 하지 않고 4%대를 넘어선 4.0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글, 아마존, 빅테크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지금 현재 구글 같은 경우는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으며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을 보여줬던 상승분을 반납을 하며 52주 신저가를 현재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QQQ로는 RSI가 48.13, CCI가 56.63이고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32.6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PY도 마찬가지로 121선을 터치한 이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RSI는 55.73, CCI는 108.37로 현재 S&P 500 기준으로 CCI는 과열 구간에 선행지표 기준으로 과열 구간에 지금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19.89%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DIAAT도 마찬가지로 RSI가 67.97, CCI가 128.57을 나타내고 있으며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11.66%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1월에 굵직한 지금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증시 상황이 바뀔지는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인구직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고용 상태는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11월 4일 고용 보고서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높은 고용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FOMC 이후 증시가 급등하더라면 SQQQ 숏 배팅도 어느 정도는 가능해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